속으로 내심 생각을 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선거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거부권 어떻게 이 사안을 봐야 하나. 예, 여러분들 뭐 거부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에 관련된 거부권인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바로 양곡 관련된 양곡법이 도대체 무엇길래 양곡법을 저렇게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무슨 탄핵 얘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곡법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바로 우리가 이 사안을 7년 만에 첫 거부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7년 만에 첫 거부권,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에는 여소야대가 아니라 자기 더불어민주당이 뭐 제일 국회 권력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연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 양곡법이라는 게 지금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양곡법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입니까? 남는 쌀 무조건 정부에서 사주기입니다. 사주기. 예, 무조건 대통령, 정부 입장에서 남는 쌀은 다 사줘야 되는 강제수매법이죠. 강제수매법. 그런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 이걸 따지면 굉장히 스토리가 깁니다. 이 양곡법이요, 2019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시절에도 똑같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거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라고 발의를 했는데, 문재인 당시에 그렇게 아주 내로남불을 일삼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만은 안 된다, 이 양곡법 무조건 정부가 수매를 하려면은 국고도 국고지만 이것은 농업 발전에, 이거는 하나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리젝트를 했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선 바로 민주당이 포기를 했죠. 대통령 청와대가 이것도 반대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거를 밀어붙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속으로 내심 생각을 하시는데 드디어 이제 선거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총선이 아니라면 양곡법을 저렇게 강행을 할 필요도 없고 강행을 할 상황도 아닌 것이죠. 뻔히 민주당의 거부권, 이거 우리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은 이건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입법을 강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자, 이제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의원 3명인가요? 4명이 뭐 삭발을 하고 또 참 삭발을 하고 정말 이 대통령의 그 독주, 무법천지, 검찰공화국 이런 걸 다시 한번 외치면서 삭발식을 하는 게 또 이 민주당에서는 다 이 공보 조직을 통해서 또 확산을 시키고 하는 게, 글쎄 옆에서 보고 참 허드름이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곡관리법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양곡관리법 저 위에 써 있죠. 농가소득 보장 쌀값 정상화법이다. 기본적으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저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쌀값을 정상화 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 소득을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민들 생계권을 보장한다, 그 자체는 맞는데요. 이게 남아 돌아가는 쌀을 정부에서 국고로 그대로 모든 걸 다 무조건 사줘야 되는 이 강제 매수법입니다. 강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농사에 기본적으로 쌀값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모든 가격이 붙는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입니다. 꼭 경제학을 들추지 않으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기본인 것이죠. 수요와, 저거 내가 필요하다라고 살려는 세력과, 이거를 내가 팔려는 자,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이 떼와서 도매로 팔거나 팔려는 사람들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공급자는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건 아주 경제학 1장 1절에 나오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작황이라든가 또 쌀에 대한 수요, 이런 것을 다 기본적으로 가동이 돼서 쌀값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무조건 정부가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사준다 그럴 경우는 쌀값에 당연히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곡. 가격 왜곡은 이거는 임금님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농민들이 쌀값을 남아도는 쌀을 본인이 팔다 국가에서 다 사주면은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농민단체 15개 단체인가요? 어제 똑같이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민을 위한 그런 법이 아니다. 양곡관리법은 이것은 근시안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농업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농민단체, 물론 농민단체도 많습니다. 수십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10몇 개가 이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바로 직전에 나온 상황인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위적인 쌀값을 안정한다. 이런 것은 1, 2년도 채 못 간다. 쌀밥에 크게 왜곡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된다. 그래서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발의를 반대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민주당 때는 쉽게 포기를 했죠. 왜? 대통령이 문재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 또 제2가 국회로 넘으면은 다시 또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물론 저게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재심의할 때는 3분의 2 출석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그게 통과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의석수 민주당 의석 갖고 3분의 2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된 요건, 요것이 제2결의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제2 절차가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되면 법률안에 폐기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강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민표, 이 어마어마한 농민표를 일단 확보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민주당은 지금 아주 법안 거의 의석의 169석을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정말 무리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딱 있죠. 이 양곡관리법처럼 농민들 표, 요거만 우리가 잘 하면은 농민들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간호법, 또 방송법, 노동조합법, 감사원법, 요것이 다 지금 계속 이렇게 국회에 연이어서 본회의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거부권이 아마 최소한도 2건 이상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간호법 제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표 조금 봐주십시오.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최후 개선을 위한 별도법으로 규정을 한다. 이게 3월 23일 본회의에 부의가 됐죠.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지금 수십만 명이 있는 간호사들을 총선 때 자기 우호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1년 전부터 저렇게 다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죠.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면서 이제 정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지만 방송은
계속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의도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169석에라는 힘의 우위를 발판으로 저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이거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 단독으로 추진 앞으로 할 주요 법안이 저렇게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시키고 이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그럼 대통령은 또 어제처럼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앞으로 한 달, 두 달 내에 2건, 3건, 4건이 우리는 이 목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이거 대통령이 너무한 거 아니야? 국회에서 저렇게 이 본회의가 통과된 거는 저것도 어차피 민의인데 민의에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은 저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이면은 이 윤 대통령이 확실히 my way, 즉 아주 이 독재 스타일로 간다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많은 것에 그렇게 저건 진짜 대통령이 저건 7년 동안에 아무도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다는데 왜 하필이면 윤석열 때 저렇게 대통령 거부권이 나와? 바로 이런 그 요소에서 독소 조장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 최대 의석 169석도 민주당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은 지금 이 양상에 대해서 어느 쪽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어느 쪽이 국민 편이 아니라 표심만 자극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이 1년, 딱 1년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니까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표심만 생각을 해서 관련법이라든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주 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금 요 초장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저들이 지나치게 막무가내식 그리고 뻔히 이거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될 그럴 상황임에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윤 대통령의 저 막무가내 이른바 독재 스타일을 자꾸 이 뇌리에 각인시키면서 총선을 유리하게 부동층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다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제가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사례를 좀 볼까요? 사례 노무현 대통령 당시가 6건이 있습니다. 6건. 박근혜 대통령 당시가 2건이 있었고요. MB 때가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한번 그 사안을 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제의 요구권. 제의 요구권이라는 얘기는 거부권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제의. 자, 다시 이거 국회로 보낼 테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노태우 7건인데요. 국정감사법, 국회 증언감전법 이렇게 7건이 돼서 다 폐기가 됐었죠. 자, 노무현 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억에 있을 겁니다. 대북송금특검법,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특검법, 사면법, 거창사건특별법, 태평양 정쟁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 이렇게 6건이 들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특검법은 재의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5건은 다 국회에서 2번째 관문을 넘지 못하고 폐기가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이것은 국회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대해서 결국은 특검법이 발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1건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이용 촉진법의 1건이 이렇게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결국은 폐기가 됐고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2015년과 16법이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폐기가 됐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국회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결이 됐다. 이건 아마 우리가 기억 속에 뚜렷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이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이런 것이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 3권이 분리된 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꽃 중의 꽃인데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사안이라도 대통령이 국익과 당시에 어떤 그 행정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게 이렇게 도합, 노태우 이후에 그러니까 3건, 16건이네요. 16건이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은 비가 와서 참 좋은 날이네요. 우리 이순애님 그렇습니다. 아주 단비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예, 바알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하수 패너님. 네. 경하수 패너님 좋아요 버튼 꾹 구독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하수 패너님의 말씀대로 예 지금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좋아요를 아주 남김없이 꽉꽉 이렇게 예 꾹꾹 예, 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아까 보니까 꽤 계시죠. 예 바알님은 처음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당의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네 바알님 예, 말씀을 제가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당의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180억 야당의 횡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부 여당 역할을 대신 해주어서 야당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알님 네, 의견 주셨습니다. 예, 루카님도 아주 참 열심히시죠. 루카님. 네, 거창 신원학살 연관짓기님 그렇군요. 네, 이순희님 아직도 어리석은 국민들 참 예, 한심한 그런 예, 사안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김영우님, 지금의 의원 선거 후에 대통령이 민선으로 당선되었기에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의 의원 선거 후, 오늘 말씀이신 거죠? 보궐선거. 네, 그렇군요. 내 생각으로는 거부권 하지 말고, 만진당의 악질적 목적을 맹비난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거부권을 대신에 예, 만진당의 그 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목적 이런 것을 널리 예,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세븐님.